수다로 여는 아침 티키, 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월 9일 월요일 아침 티키타카 스튜디오 문을 열겠습니다. 네. 오늘 커피 스토리 있는 날이잖아요. 그쵸? 네네네. 이 코너 생기고 카페에 가면 우리 크리님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. 주는 커피들 보면서 네. 이거 어디서 들은 기억이 좀 나는데 뭐라든지 네. 좀 그런 게 있어서 역시 사람은 관심을 좀 갖느냐 여부가 또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모셔봐야죠. 크리님을 모시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커피 네. 여인이라고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기대했는데. 그러네요. 표정이 섭섭한 얼굴이신데 살짝 이러면 안 되겠다. 커피 이모가 떠올랐어. 아니, 커피 이모랑 여인이랑 너무 달라요. 다른데요, 지금. 느낌이 완전 커피 다르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네. 커피 크리님을 모시겠습니다. 네, 잘 지내셨죠? 네, 잘 지냈습니다. 또 네. 금방 또 일주일이 지나고 또 벌써 3월 둘째 주 월요일이죠, 지금. 그렇죠. 네네. 맞아요. 네.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커피 이야기를 해주시려나요? 지난주까지는 어떤 대한민국의 커피 역사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. 오늘은 네. 집에서도 바리스타처럼 저희가 이제 홈 카페의 시대의 시작이라고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.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. 예. 네. 맞습니다. 계속 이렇게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게 정설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죠. 예. 이 홈카페는 언제부터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물론 그렇겠지만 웬만해서 원두도 있으시고 뭐 커피 머신 하나쯤은 다 있으시고 드리퍼도 있으시고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. 집에서 내려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니까요. 아마 홈카페의 시대의 시작은 한 2010년대 중반부터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. 네. 전에도 당연히 집에서 핸드드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했지만 이 시기부터는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거든요. 예. 그런 커피 용품 같은 것들이 좀 예쁜 디자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핸드밀 그리고 서버, 저울 같은 그런 도구도 좀 대중화가 되고 또 SNS에 뭐 오늘의 홈카페 사진을 올리는 문화 같은 것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네. SNS에 앞다퉈서 막 예쁜 그런 거 사면 올리잖아요. 네. 커피가 한몫했죠. 항상 커피 머신이나 이런 것들, 잔 이런 거. 네. 맛보다 그것 때문에 커피에 빠지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쁜 그런 잔에다가 그런 레시피를 다 올려가지고 완성된 하나의 되게 그림 같은 그런 음료를 막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지? 막 이런 생각들도 드시고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약간 전문가였다면 지금은 개인의 취향의 소품 그쵸? 정도로 보는 것 같은데요. 네, 예전에는 그런 좀 기구나 도구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해도 되나 이런 좀 느낌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취향을 좀 담긴 소품처럼 좀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. 커피 도구가 그래서 단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사실 그게 좀 번거롭거든요. 뭐 커피 사야지 보관을 했다가 또 갈아야지 이동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런 분도 있어요. 네. 신기해요. 이렇게 간이용 휴대용 있잖아요. 텀블러만한 그렇게 생겨서 분쇄기에다 넣고 갈아서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해외여행 갔을 때 막 뭘 꺼내더라고요. 장비를. 그것도 유럽을 갔는데 막 꺼내가지고 있어요. 네. 그러면서 자기가 진짜 맛있는 커피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가지고 이걸 왜 여기서 먹어야 돼? 여기 스페인에 와가지고 여기 그걸 먹어야지 속으로. 맞아요. 좀 유난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네. 뭐 어쨌든 취향이라서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사실
뭐 생각해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걸 집에서 내리기 시작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좀 취향의 세분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카페에서 좀 마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점점 더 입맛이 좀 섬세해진 거예요. 그래서 예. 나는 좀 산미보다 고소한 게 좋아. 혹은 뭐 나는 묵직한 커피보다 조금 맑은 커피가 좋아. 같은 어떤 취향이 생기니까 직접 내려보고 싶어진 거죠.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남이 내려준 거 말고 내가 집에서 직접 어떤 그 자기의 통제권을 네. 가지고 원두를 고르고 물 온도를 맞추고 또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주는 좀 어떤 만족감까지 있어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그냥 뜨거운 물 한 잔 더 주시고요. 막 이러면 되는데. 그러고 보니까 이 홈카페가 맛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. 어떤 문화? 뭐 이런 느낌의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커피를 만드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좀 하루의 어떤 리듬을 정리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도 이렇게 홈카페의 계기는 뭐니 해도 우리가 갈 수가 없었잖아요. 코로나 때가 아닌가 싶네요. 맞아요. 정말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 같고 정말 네. 코로나 그 시기를 거치면서 뭔가 커피도 그렇고 뭔가 배달 어떤 문화들도 그렇고 그리고 외국에서 되게 예전에는 오래 뭔가 체류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잖아요. 예. 그래서 집 안에서 좀 어떤 작은 카페 같은 순간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. 드립백을 좀 사서 내리고 또 우유 거품기 같은 거를 사서 라떼를 만들고 또 원두를 주문해서 집에서 갈아 마시고 한 이런 좀 단순한 어떤 커피에 대한 대체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이 된 것 같거든요. 아무튼 기억에 그때부터 뭐 SNS에 보면 홈카페 인증샷 이런 게 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단순히 그냥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가 그동안 그냥 음료였다면 이제는 어떤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도구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꾸며서 또 이렇게 내가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자기 표현의 도구로 좀 보여졌던 것 같아요. 예. 그런데 보면은 이런 보통 왜 등산 애호가들 뭐 이렇게 뭔가 덕후질을 하면 끊임없이 이런 도구들을 사잖아요.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요. 트렌디하게 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되게 많이 진짜 바뀌었고 예전에는 뭔가 커피를 고를 때 어떤 브랜드를 좀 먼저 봤다면 그러니까 어떤 커피숍을 갈 건지를 좀 정했다면 이제는 홈카페에서부터는 이제 내가 마시고 싶은 원두를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어떤 원두를 내릴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. 너무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. 그렇게. 맞아요. 예전에는 주체가 뭔가 타인으로 인한 커피였다면 이제는 내가 더 주체자가 돼서 아예 그 질문이 달라진 거죠. 그래서 그 질문이 달라졌다는 건 좀 문화가 깊어졌다는 뜻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. 분쇄도는 뭘까? 뭐 어시드는 뭘까? 물줄기는 또 왜 이렇게 천천히 부을까? 같은 원두인데 왜 또 오늘은 맛이 다를까? 이런 좀 질문들이 생기면서 이런 한국의 커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더 섬세해진 것 같습니다. 우리 전문가 크린님은 이 홈카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글쎄요, 저도 사실 남이 내려준 커피가 제일 맛있고 좋은데 그거는 밥인데 밥상 남이 차려준 게 제일 맛있어. 남이 차려준 밥. 그죠?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속도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좀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되게 그 거쳐야 되는 그 순서들이 있잖아요. 물을 일단 끓이고 커피도 갈고 향도 좀 맡고 또 첫 물을 붓고 또 좀 기다리고 또 이러는 과정들이 다 순간순간
잠깐씩 멈추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. 예. 음.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이 홈카페가 커피를 마시는 행위라기보다는 좀 마음을 가라앉히는 의식? 뭐 좀 인상적인 장면이 전 떠오르는데 옛날에 그 TV CF 광고 있었잖아요. 안성기 님이 등장했던. 그렇죠. 너무나 유명한 정말 네. 씬이죠, 진짜. 너무 낭만적으로 그걸 보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거기 같이 나온 그 연기자가 부부라고 한때는 또 아, 이렇게 막 워낙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라서 부부가 출연을 했다 막 이러는데 전혀 아니라고. 맞아요, 맞습니다. 한번 찾아보세요, 여러분들. 혹시 그 광고를 모르신다면. 그렇죠. 네, 안성기님의 커피 광고 뭐 이렇게 나오면 아마 나올 거거든요. 네. 브랜드가 안 그래서- 들어가 있으면 언급하기 좀 맞아요. 네, 이번에도 돌아가셨을 때 그 네. 와이프가 그걸 다 커피를 다 준비했다고 하잖아요. 거의 네, 30년? 몇 년? 하여튼 엄청 오래 광고를 했다고 하네요. 커피가 좀 그런 어떤 순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오래 남고 이제 카페에서 뭐 그냥 돈 주고 사 마신 커피보다 내가 직접 내린 그 한 잔이 좀 더 기억에 남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. 한국만의 홈카페의 어떤 독특한 뭐랄까요? 그 모습 이런 게 있나요? 네. 특징 같은 거? 네. 있을 것 같은데요. 앞에도 좀 언급드렸듯이 좀 예쁜 도구를 좋아하고 또 세팅도 약간 정갈하게 하고 또 예. 기록을 좀 많이 남기고 그리고 특히나 어떤 그 한국 고유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? 좀 빠르게 배우고 좀 공유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. 예. 특히 한국은 그런 배우는 속도와 공유하는 속도가 진짜 엄청 빠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엔 막 예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또 맛까지 깊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. 예. 네. 그 배우는 속도 공유가 빠르다 하니까 굉장히 그걸 미화시켜서 표현하는데 또 그만큼 또 잘 식잖아요. 그냥 확 달아올랐다가 그냥 확 꺼지고 막 이러는데 이 홈카페가 그냥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어떤 스페셜티 문화 이런 저변을 좀 넓힌 것 같네요. 예. 네, 영향을 맞아요. 진짜 많이 미쳤을 것 같고 좀 집에서 커피를 내려본 사람이 많아질수록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도 또 더 좀 깊이 즐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한국 커피 문화의 중요한 장면, 홈카페 시대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. 아주 또 소소한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집안으로 들여왔다는 아주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네요. 네. 맞아요, 맞습니다. 자, 오늘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홈카페는 좀 커피를 집에서 마시기 시작한 문화도 이긴 하지만 커피를 좀 내 취향으로 좀 돌려받은 문화이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 아마 집에서 이제 아침 시작하시면서 커피를 좀 내리시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커피 한 잔을 내려보시고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성질 급한 분들 좀 이렇게 워워하면서 한번 마셔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네, 커피 스토리 커피 언니 크릭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오늘 여러분의 집 안에서 작은 카페의 한 장면이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네. 네. 자, 우리도 그럼 이제 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그렇죠. 시작해야겠네요. 왠지 얘기하다 보면 커피 향이 여기저기서 좀 나는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. 네.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럼 또 한 주 잘 시작을 하시고요. 지금까지 저는 티키였고요. 저는 타카였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